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서명함으로써 $600 체크 지급 등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원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요구했던 체크 지급 액수를 올리는 안에 대해 투표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기부양책 통과로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기록적인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비토한 국방 예산안을 다시 비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에 속하는 타블로이드 뉴욕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선거에서 분명히 졌고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는 그만 포기하라가 요지입니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테네시주 내슈빌 폭발 용의자는 조용하고 정치색이 없었다고 이웃이 증언합니다.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용의자는 두 채의 집을 로스앤젤레스 여성에게 상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기간 중 항공 여행객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고였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자는 분명히 있었고 몇 명일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질병통제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의 빅 이슈 돌아보기와 2021년 추세에 대한 전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12월 28일, 29일, 30일,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 2021년 새해 첫날이 시작되니까 오늘까지 2020년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플로리다주의 별장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가 조금 넘어서 $2,000 아니면 내가 비토할지도 모르겠다 했었던 경기부양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언제쯤 받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약간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이 케어 액트에서의 경기부양책 체크 지급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실업수당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해서요. 제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인 그런 부분만 일단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 말하자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9월 마지막에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10월 1일에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였습니다. 원래 지금부터 9월의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는 2조 3천억 달러가 예산안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9천억 달러가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부양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조 4천억 달러 이 정도는 외국에 주는 원조도 있고 어떠한 것도 있고 또 국내에 예술센터에 주는 것도 있고 일반 예산이고요. 일반 예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은 따로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일단 서명이 됐기 때문에 $600 받으시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CPA에게 물어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6,000는 지난번과는 액수도 또 달라요. 1년에 버는 돈이 한 사람일 경우는 $75,000, 부부일 경우는 $150,000까지 벌면은 이 $600를 받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17살부터는 안 됩니다. 16살까지만 자녀당 모두 $600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혼자 $75,000, 부부 $150,000는 간단한데 만약에 가장이면은 이 돈이 $75,000에서 $112,50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가장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어서 아무튼 배우자들이 같이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2020년 올해 누군가 한 사람이 숨졌다면 역시 가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 가장이건 같이 지내다가 한 분이 올해 사망하셨건 이런 분들은 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11만 2,500달러까지 버셔도 괜찮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만 9천 달러까지는 7만 5천 달러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 9만 9천 달러까지 버셔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는 지난번에도 약간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 9만 9천 달러까지는 100달러 수입 때마다 5달러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 600달러에서. 그러면 7만 5천 달러에서 전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9만 9천 달러까지 100달러 벌 때마다 5달러씩 줄여서 받기는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수입이 결국은 9만 9천 달러 이상이신 분들은 전혀 못 받으시고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 버시는 분들은 7만 5천 달러까지 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 받으신다는 것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돈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Mixed Family라고 그 IRS에서 국세청에서 부르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Mixed Family는 이제 부부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이런 경우 세금을 같이 조인트로 그 텍스 보고를 했었을 때 지난번 경기부양책에서는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그런 분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분에게만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믹스드 그 스테이터스 그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그렇지 않고 뭐 세금 보고는 뭐 했어요. 소셜 세큐리티가 아니라 무슨 다른 넘버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난번 봄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같이 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난번 봄에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해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 하실 때에 지난번에 이랬는데 하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그 또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A와 의논하실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에 것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리커버리 그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해서 2020년도 세금 보고 때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00달러 한번 그 체크 받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600달러에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없네요. 300달러. 이 그 실업수당은 지난번에 600달러였던 것이 300달러로 줄어들었는데 3월 중순 정확하게 3월 14일까지 엊그제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으면 끝날 뻔했어요.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렌탈 보조도 1월 31일까지 한 250억 달러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 밖에 이제 뭐 푸드 스탬프, 차일드 케어, 교육, 교통, 백신에 관한 것, 농업, 의료, 기타 등등이 이 9천 얼마죠?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천억 달러. 그 개념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만은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대통령이 600달러 너무 적지 않느냐. 2000달러여야지 되고 그게 어떻게 다른 나라에 주는 보조금과 무슨 뭐 센터 뭐 예술 센터에 주는 것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책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른 나라 외국에 대한 원조나 예술 센터에 대한 원조는 일반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9천억 달러는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만 들어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있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주말에 린지 그레이엄 대통령의 친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과 금요일에도 골프를 치고 며칠 골프를 쳤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민주공화 의사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의 대표,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답니다. 주말에. 이거 잘못하다간 대통령, 어차피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비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토를 또 비토한다던가, 아니면 아무 일 안 하고 물러나게 되면은 이게 1월 20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공백이 있으니까 완전히 원성을 사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선거에 대해서 졌는데 공화당이 나에게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반대로 생각하기는 지금 손가락 손가락들을 빨기 위해서 들 힘도 없는데 못 먹어서 이게 말이 돼? 하는 원성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무장관, 이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제 설득을 했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골프 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케빈 맥카티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화로 어제까지 서명하기 직전까지 전화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원에서는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었던 대로 2,000달러에 대해서 투표는 합니다. 통과돼도 상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민주당에서는 2,000달러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건 한 푼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600달러에서 협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국방 예산은 대통령이 비토를 했지만 이것은 다시 오늘 하원에서 대통령의 비토를 비토하고 내일 상원에서 대통령의 비토를 비토하고, 공화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그 여러 가지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처음 있는 비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도 부담스러웠겠죠. 국방 예산안도 의회에서 비토 그 숫자가 있으니까는요. 비토 당하고 이것도 또 그렇고 하면 나는 뭐지 하는 생각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예산안도 비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국방 예산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부양안, 그리고 일반 그 예산안,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된 게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네임덕인 거예요. 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국방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군 기지 이름에 남부군, 그 남부연합군 노예를 지지했었던 장군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해서 그렇다는 것도 하고, 또 하나는 국방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어서 대통령이 이제 비토를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제가 민주당의 반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그 며칠 못 갔잖아요. 일주일 못 가고 결국은 뭐 아무런 별다른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이 서명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팻 투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사람들 너무 힘든데 망친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빅체크는 아니지만 체크를 준 사람으로 기억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추측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뭐 미친 전략이니 리처드 닉슨이 썼던 것이니 하면서 굉장히 잘 통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크레딧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아담 킨징어 하원 의원은 그 얘기를 했네요. 미친 전략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권위가 있지도 않고 뭐 명분 있는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타블로이드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 잘 벌죠. 쉽게 돈 별로 안 들이고, 바로 루퍼트 머덕이 소유주고 월스트리트저널, 팍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뉴욕의 대통령이 살 때부터 뭐 돈 좀 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쪽으로 많이 써주고, 워낙에 믿거나 말거나 타블로이드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여러 번 사설로서 대통령 지지해주고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신문이 뉴욕 포스트입니다. 뉴욕 포스트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어두운 가면 무도회를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낼 때이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지. 물론 그 대통령이 뭐 선거,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뭔가 다 할 권리가 있지만 다 해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증명을 하지 못했잖아.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다 지고 말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법원 밖에서도 300만 달러를 들여서 위스콘신에서 재검표한 결과 87표를 더 얻었을 뿐이잖아. 뭐 15만 표가 차이로 졌잖아요. 조지아주에서는 그렇게 투표기계 하더니 손으로 개표를 해보니까 그래도 바이든에게 또 승리라는 확인을 해줬잖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포스트는 대통령의 변호인 측인 뭐 최근까지 지난 며칠 전까지도 뭐 특별검사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시드니 파웰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드니 파웰 is a crazy person. 그리고 무슨 뭐 계엄령이 어쩌고 저쩌고 한 마이클 플린도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 행위지 하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야지 돼라고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멈춰야지 된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사설을 쓴 거예요. 공화당이 망한다. 트럼프 당신도 망한다. 더 이상 1월 6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1월 6일에 집중하지 말고 1월 6일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의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적법적으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1월 6일에 집중하지 말고 1월 5일에 집중을 해라. 지금 그러지 않으면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석 2개를 빼앗길 가능성도 지금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조지아에서 상원 의석 2개를 빼앗기면 당신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때 뭐 이런 그 지적들도 했어요. 킹 리얼 그 마알라고에서의 킹 리어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불만의 고성만 지르고 뭐 이런 거. 그러나 이럴 때가 아니다. 상원을 지켜야 당신도 살고 공화당도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화당의 그 여론조사를 하는 잘 알려진 사람이죠. 프랭클 런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막기도 늦었고 경기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고 조지아주도 어쩌면 이미 늦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은 그렇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공화당도 조금 거의 그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의 블랙홀 같은데 막 들어갈 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뉴욕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킹 리어와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는 그런데 킹 리어보다도 요즘에는 맥베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 셰익스피어 작품이지만 셰익스피어의 비극, 4대 비극에서 그 4대 비극까지 가기에는 제정신이었던 때가 없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중에 제정신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신이 혼미하고 제정신이 아닌데 왜 맥베스를 생각을 하냐면 주변에서 이 맥베스가 그 누구의 정말 악령에 의해서 당신이 그 성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뭐 이런 것에 말하자면 뭐 세뇌 비슷하게 당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서 루디 줄리아니, 그 시드니 파웰, 뭐 리우드, 뭐 이런 그 변호인 측에서 할 수 있어. 이건 부정선거고 당신이 뒤집을 수 있어. 1월 6일에 뒤집을 수 있어 하니까 계속 그 말을 믿고 숲속의 악령, 맥베드 그런 그 악령의 말을 믿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이요. 그런데 이미 주변에서는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까지 상당수가 좀 그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의 그
RV에 폭발물을 장치를 하고 본인도 숨지고 많은 그 피해를 냈을까 하는 내슈빌 조금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이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내슈빌에서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에 방송을 할 때는 3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40개 정도의 빌딩이 다쳤는데 용의자가 크리스마스였었잖아요. 63살에 테네시주에서 이제 오랫동안 자라고 그곳에서 일을 했었던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IT 컨설턴트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제 뭐 그야말로 자폭을 한 거죠. 하고 빌딩들 많이 무너졌는데 특히 이제 AT&T 그 빌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냐 추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아는 것이지만 그 IT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뭐 G5가 5G가 뭔가 사생활을 침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던가 기본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그쪽이 전혀 뭐 AT&T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전화 서비스 같은 것이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 밖에 뭐 선거와 관련된 것은 별로 큰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왜 63살이나 된 이분이 평소에 한 25년 동안 같이 뭐 주변에서 사셨던 분이라든가 10년 정도 사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테네시안 리포트라는 신문을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요. 인터뷰하는 것 보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은둔자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은 없고 전혀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이달 초에 본인이 이제 IT 컨설턴트니까 오랜 동안 컨설팅을 했던 사람들에게 나 더 이상은 이제 이 컨설팅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이 테네시안 리포트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도 아주 그냥 소년처럼 아주 어린 소년처럼 보여요. 큰 안경 끼고 키는 작았다고 하고 골프를 쳤다고 하거든요. 골프 선생님이 기억하기는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너디 이런 표현을 했고요. 하이스쿨 다닐 때 1978년도에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니까 또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마약 소지로 중범 혐의로 체포가 돼서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뭐 다른 사람을 해를 준다던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국의 뭐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용의자가 숨지기 전에 바로 11월 25일에 16만 달러의 테네시주에서 이 집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29살의 여성이에요. 2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용의자는 63살이고요. 이 여성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모른다는, 나 그러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테네시주는 법이 양도 받는 사람, 이 기프트로 주더라도 기프트로 주는 사람까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번에 그랬는 줄 몰랐는데 하는데 이 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년에도 24만 9천 달러짜리 역시 테네시주의 그런 집을 이 남자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29살의 로스앤젤레스 여성은 테네시주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연방수사국에는 아는 모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16만 달러짜리 집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렇게 준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24만 9천 달러짜리 집을 2019년도에 받았을 때는 5개월 뒤에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를 했어요. 퀵 클레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남성이 폭발 사건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자동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경고 방송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대피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관들도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폭발 직전이 맞네요. 폭발 직전에는 패트라 클락의 영국 가수의 예전에 70년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다운타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하잖아요. 다운타운 다다다단 다다다단 다운타운 하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 다운타운이라는 노래가 이분이 63살이니까 다운타운이 발표가 됐었던 때가 60년대 초, 64년 이때였을 텐데 이 다운타운이라는 노래 가사와 이웃들이 묘사하는 이 용의자가 좀 많이 겹쳐지는 겁니다. 혼자 있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은둔자와 같다 하는데 이 다운타운 가사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힘들고 외롭고 인생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할 때는 다운타운에 나가봐. 그럼 도움이 돼. 시끄럽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그런 게 도움이 돼. I know. 이런 게, 이게 다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슈빌의, 테네시주 내슈빌의 폭발 사건 용의자고요. 다행히 이제 공모도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사람이 연결된 그런 테러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관계 당국, 수사 당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한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에 숫자가 많진 않지만 영국에서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이제 이쪽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도 한 가족이 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으니까 그 가족이 3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됐을 수도 있다 하는데 지금 그 상태는 그렇게 되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지난주부터 이미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많은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장의사가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장의사에서도 스태프들의 건강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숨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이나 양로시설에서 숨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의사가 마치 출장 서비스를 하듯이 댁이나 너싱 그런 홈에 가서 이 숨지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이런 일까지 있는데 먼저 전화를 걸잖아요. 이 장의사의 고충이에요. 오늘 제가 어디서 봤나요? CBS 방송이든가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그분들이 저희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가족이. 그런데 저희 지금 손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교통안전국이 발표한 것 보니까 일요일 어제입니다. 체크포인트 공항 통과한 사람이 128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가운데 엿새가 하루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질병통제국이 아무리 권고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33만 명이 숨졌고 33만 명이 숨졌으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인구가 많네. 3억 3천만 명? 3억 4천만 명? 33만 명? 이렇게 하는데 1000명에 1명 숨지는 거예요. 1000명에 1명이 전염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리고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 하잖아요. 해서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새로운 그 가이드라인을 그 연방질병통제국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내리고 할 때 공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항에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레드 스테이트 공항 같은 데서는 뭐 열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증상이 있느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무사 통과라고 하거든요.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질병통제국은 어떤 나이의 성인이든지 본인이 어떤 그 병이 있는 사람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아플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독한 알러지 반응이 없으면 꼭 백신을 맞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병이 있어도 다른 병이 평소에 있어도 꼭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이 이미 있는 사람 바이러스를 알아서 그런 사람도 이제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난 토요일까지 미국에서 20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2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야지 처음에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2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2차 접종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백신의 그 효력이 나타내는 그런 그 시기일 겁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제부터는 뭐 올해 어떤 뉴스가 중요했었지? 내년은 어떻게 되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뭐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다우 지수가 뭐 거의 200포인트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115포인트, S&P 500가 32.55포인트 오름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폭이 많지 않았다라고 이제 와서. 그 당시에는 지난주 월요일이었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땐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말들 쉽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가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예상을 했는데요. 뭐 주목받는 사람 누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still, 그리고 바이든, 또 뭐 신임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노멀 라이프, 미국 사람들을 전과 비슷한 그런 노멀 라이프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계속 맞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그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하고 해서 하는 얘기가 이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서 있는 그 섬은 아주 작고 아주 외로운 섬이 될 것이다. 그 작고 외로운 섬에서 미국을 어떻게든 좀 화합을 해보려고 애쓸 텐데, 화합을 해보고 그 노멀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나이도 많잖아요. 78세고 본인의 스타일도 그렇고 좀 예의 바르고 정중한 미국.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해서 바이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포커스를 많이 내려갔어요. 그에게 가는 포커스가. 그러나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겠죠. 2024년도에 나 출마할 거야. 라고 뭐 발표를 한다던가 뭐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만약에 2024년도 출마 선언을 하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4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장악하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고, 컨트롤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런데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공화당에서 이미 뭐 마이크 펜스, 뭐
그 마이크 또 누구죠? 그 폼페오, 니키 헤일리, 폴 라이언도 지금 이제 좀 움직일 테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 하고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석양이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일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밖에는 가짜 정보와 대한 정보다 하는 이런 것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과장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도미니언과 뭐가 관련이 있다. 뭐 대한항공이 뭐 투표 용지를 뭐 투표 끝나고 나서 뭐 애리조나 어디로 실어다 줬다느니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게 여태까지 지금 11월 초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많은 정말 괴상망측한 루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2021년도에도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추세가 빅테크를 테크놀로지 업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빅테크놀로지 규제라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은 법무부보다는 뭐 통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방통신위원회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의회보다는. 그런데 이런 곳은 규제 당국은 테크놀로지 업계보다 훨씬 느리게 갑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미 테크놀로지 업계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다른 몸집이 돼 있다는 거죠. 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미 변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연준도 역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지 될 그런 그 어떤 기구가 된다고 할까요? 2020년에 당분간은 2021년도 연속이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20년 탑스토리는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도 않고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올해의 그 탑 뉴스들은 전부 생활 뉴스였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뉴욕타임즈는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팬데믹, 블랙 라이브스 매터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단지 무슨 뭐 코비 브라이언트 NBA 스타와 굿바이 한 것? 뭐 이 정도가 조금 그 다를까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는 전부 연속되는 거거든요. 오늘 공화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이 부통령을 고소를 한답니다. 부통령이 1월 6일에 이 바이든 그 당선자와 해리스 당선자를 선포하지 말고 뭐 부통령의 권한으로 선거인단을 새로 추릴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들이라니까는요. 이게 뭐 UC 얼바인의 교수 또 뭐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법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콜로라도주이기는 합니다만은 콜로라도주의 두 군데의 그 인앤아웃 버거에서요. 80명 직원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비가 많이 와서요. 겨울이구나 하고 알았고 오늘 밖에 물 안 줘도 되겠네 하고 알았고 왠지 날씨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연말에. 강희신이었습니다.